자격이 많은 분, 능력이 좋은 분, 우리 가족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니터링 제3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모니터링 근태 관리에 대한 부분을 PPT로 띄워서 중요성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표 1번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다가 마무리를 졌습니다. 일단은 지표 1번 같은 경우에는 의무 인력 배치, 인력 추가 배치에 대한 그 현황과 그에 대한 부분을 지키고 있는가를 근태 관리로서 풀어드렸는데요. 이거를 지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일단 지표 1번을 보면은 의무 인력하고 추가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가 의무 인력 배치 현황은 19점, 인력 추가 배치 8점, 간호사 배치 8점, 야간 직원 배치 8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가산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감산 현황표를 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실제로 이 부분이 몇 점인지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관리자분들은. 이 부분은 바로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이 감사를 하는 감사관들도 다 들고 오는 거 이미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다 얘기 들으셨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실제 그 우수 기준을 보면 직종별 종사자의 근무 신고 내용과 실제 근무 인원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근무 신고 내용과 실제 근무 인원이 일치한다. 배치한 간호 인력 중 간호사가 1명 이상이시고 야간 종사자 근무 신고 내용과 실제 근무 내용, 근무 인원이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감사관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적으로 근무 현황표, 현재 근무 현황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일단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실제 이 모니터링이나 현지조사가 왔을 때 이 근무표상 현재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는지를 먼저 확인하게끔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근무를 하셔야 되겠죠. 네,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 근무표를 바꿔놓으시는 게 맞으실 테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신뢰도가 있다고 하면 전월과 전전월에 대한 근무를 보겠는데 지금 4월이니까 3월하고 2월달 근무 현황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감사관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서 청구한 내용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선생님들 각각 직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밑에 또 다른 지표에도 면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이제 살짝 언급했지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일지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서류를 관리하는지도 면담에 나올 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체계가 잡혀 있다면 사실은 점수가 안 나올 리가 없는 항목이세요. 예. 일단은 근무 신고 내용하고 그때 당시에 출근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정말 그 선생님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출근부 다음에 그에 맞게끔 선생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어떤 일지를 보여달라고, 뭐 간호일지면 간호일지를 보여달라 하고 물리치료 물리치료 일지를 보여달라 하고 요양보호 선생님이면 요양보호 선생님에 대한 일지를 보여달라 하고 뭐 실제 조리원이면 조리원 선생님에 대한 위생일지, 위생원이면 위생 점검에 대한 일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달라고 하면 사실 실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뻔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달치만 살펴보면 우리 기관이 근태 관리가 되어 있고 실제 의무 인력 배치에 맞게끔 근무를 했는지 인력 추가 배치에 대한 부분이 맞게끔 근무가 되었는지 실제 배치한 인력들이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야간 직원 배치가 제대로 돼서 근무를 야간 일지를 보면 야간 근무 일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일지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에 더해서 점검 방법을 살펴보시면 가산 결산 현황과 이런 근무 현황, 근무 편성표, 근무 일지를 다 확인하고 야간 점검 일지에다가 더불어서 고용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확인해서
임금대장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잖아요. 실제 급여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근무를 하는, 예를 들어서 퐁당당 근무를 할 수도 있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무가 있으실 텐데, 근무 현황에 따라서 근무를 했다면 그에 맞게끔 급여를 지급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를 해서 종사자의 실제 청구하셨던 근무 현황과 실제 근무 현황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지표 1번을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수가 지금 다 합쳐보면 몇 점이에요? 19점 더하기 8점 더하기 8점, 83, 24에 34에 42점이에요. 42점. 지표 1번이 42점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거 사실은 사실 습관만 들어져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일지만 그때그때 쓰셨다고 하면은 사실은 할 수 있는, 점수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 아시지만 이 부분이 실제 두 달치 전월과 전전월을 확인했을 때 판단척도 미흡을 적용받으면 가산지급에 대한 미준수에 해당하다 보니 환수할 수 있다. 환수가 아니라 자진신고 대상이니까 자진신고하라고 할 테고, 그에 대한 청구를 안 했다고 하면은 청구한 기준으로 청구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에 대한 부분이 미흡에 해당한다면 현지 확인 심사 또는 현지 조사 등의 과정에서 이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뭐 이렇게 이제 참고사항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지표 1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편, 2편과 더불어서 이렇게 3편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지표 2번 넘어가겠습니다. 지표 2번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는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가? 이거는 진짜 우리 기관의 직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관 자체 내에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바라보는 척도 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점검 기준을 살펴보면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이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팁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가장 큰 팁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신고를 맨 처음에는 간호조무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격이 많은 분, 능력이 좋은 분, 우리 가족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종류의 직책으로, 여러 종류의 직종으로 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에 직종이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A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간호조무사일 때 쓰는 일지가 다르고요. 하는 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일 때 하는 일과 일지가 다르고, 요양보호사일 때 하는 일과 일지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고 대응을 하셨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실제 점검할 때 하필이면 그 부분이 지적이 당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을 왜 중간에 말씀드렸냐면, 가족분들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여기 주인의식을 가져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서, 내가 여기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일을 난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유의하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팁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 직종,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직종이 여러 번 변경되는 분들과 가족에 대한 부분, 물론 뭐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예,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검 기준을 실제 살펴볼 때 서류를 보면 업무 분장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 분장표. 예, 업무 분장표 보시면 되고요. 업무 분장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행자라는 부분들을 대응을 해서 진행이 되면 되고요. 이 실제 업무 분장표대로 근무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 공통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조금 나눠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 침실을 보세요. 침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린넨 교환도 하실 수 있고요. 뭐 사실 뭐 당장 급하면 뭐 기저귀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청소들도 하실 수 있고 하죠. 예, 이거는 사실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고, 공용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복도라든지 애매한 부분들. 왠지 내가 이게 같이 사용하는 곳인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걸 청소를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위생원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 관리원이 있는 곳들,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엄밀히 따지면 업무 분장상 청소하시는 분이 사실 하는 게 사실 맞죠. 근데 또 사무실을 보세요. 예를 들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복자 선생님이라든지 사무실을 실제 이용하시는 분이 사실 청소하시는 게 맞죠? 직원으로서. 근데 이런 그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으로 청소를 하고 업무를 했다고 하면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형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그 직책에 맞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활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생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뭐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생원이 없으시잖아요. 위생원이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같이 분담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 선생님들이 많이 그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다 보니까 그곳까지 요양보 선생님이 청소를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뭐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제 참여를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 주간보호에서는 통영도 있죠. 통영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업무 분장상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조금 굉장히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하고 그다음에 통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직원으로서 뭐 기본적인 청소라든지 주변 정리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통 부분으로 업무 분장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팁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의외로 안 해놔서 뭐 지적을 사실 굉장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감사관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안전하게 조금 방어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 어르신 그러니까 업무 분장상으로는 그 일을 안 하게 되었는데 점심시간에 어르신을 돌볼 때 직접 케어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 종종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업무를 수행하는가 해서 그때 당시에 지켜보기라든지 부축은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식사 제공에 대한 부분은 보통 직접 케어를 요양보 선생님이 보통 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지켜보기도 굉장히 큰 도움이거든요. 예, 만약에 일부 도움을 주시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찾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위생원이 있는 기관들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생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사실 청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이 되게 많아요. 원래 되게 많은데 이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어르신이 이렇게 이동할 때, 이동 도움을 좀 같이 도와달라. 어르신 케어를 좀 같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막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업무로 따졌을 때 각각 직종 중에 안 바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맞게 업무 분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 또 예시를 또 들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정도에서는 예시를 좀 많이 드려야 그래야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이런 게 있습니다.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리원 선생님이 이제 딱 인원수에 맞게끔 배치가 되는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 한 분 계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누가 도대체 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가? 누가 이 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생겨요. 물론 위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이런 고민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조리원이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지금 글이 써 있습니다. 어떤 게 되냐면 판단 척도의 우수의 점검 기준의 종사자가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러니까 조리원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요양보 선생님이 업무를 한다? 그러면 알맞은 업무는 아니에요. 근데 옆에 밑에 보면은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원래 내가 하는 일이 요양보호 일인데 그 케어에 대한 일인데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다른 업무를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줬다. 예, 그렇다면 이때는 우수로 주겠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고시를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지만. 그래서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다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보수적으로는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업무 분장표를 구성을 하세요. 업무 분장표를. 업무 분장표는 원래 업무 분장표 있는 틀에다가 선생님들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 직종에서 하는 그 일들, 각각의 일들을 이렇게 싹 다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실제 일을 하는지를 서류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보지만 적용 방법을 보면 이번에 종사자 면담을 실시합니다. 간호조무사 면담 실시하고요. 사회복지사 면담,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직종별로 한 분씩 이제 하고 요양보호사는 층별 또는 구역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 분장표에 이렇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계속 팁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 기관이 체계가 되어 있어서 업무 분장 체계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내가 직종에 맞는 근무를 하고 있는가를 선생님들 입에서 나오게끔 되어야지만 점수 12점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점진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 명확하게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참고사항을 보시면 판단척도 미흡에 해당하면 이거에 대한 가산지급 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종에 따른 근무가 아닌 다른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는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간호사의 일을 한다든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리원의 일을 한다든지 하면 이 부분은 가산지급 미준수에 해당하다 보니 자진신고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현지조사, 확인심사, 현지조사 등에서 미흡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항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안 무서운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 무서운 항목이지만 직종에 따른 부분들은 정말 이런 치사한 항목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그럴 텐데 치사한 항목을 만들어 놨나 싶을 정도로 예,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서 직원분들한테도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또 이렇게 들어보시고 직접 질문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진짜 직종에 맞는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예, 여기까지가 2번 종사자는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가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 상관없이 지금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요양원이든 주간보호든 필수적으로 보시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천천박사가 준비한 모니터링 제 3편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